엄마, 이번 주 면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대위님이 허락 안 하신대요. 65세 시골 공고 실습교사 김정자의 눈빛이 조용히 바뀌었다. 이영환 대위? 이름 참 낯이 익네. 국방기술원 출신 군 장비 설계 1세대 기술자 김정자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오래된 군복과 도면 한 장. 과연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청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 받겠습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자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시계보다 먼저 눈이 떠져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랬죠.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시계를 보니 4시 58분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습관인지 아니면 오랜 규칙적인 생활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어젯밤에 개켜둔 오래된 작업복을 입죠. 회색빛이 바랜 작업복은 벌써 몇 년째 입고 있는 건데 아직도 튼튼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혼자 사는 집이라 더욱 조용해요. 발소리 하나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에서 어제 끓여둔 국물을 데우고 밥을 짓죠. 간단한 국으로 조용한 아침상을 차려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 정도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요.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죠. 가족이 있을 때나 혼자일 때나 똑같이 정성을 들입니다. 거울을 보면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가 서 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죠. 손에는 기름때가 조금씩 묻어 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시골 공업고등학교에서 실습을 가르치는 교사 김정자 바로 저입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모습이에요.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학교에 도착하죠.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일찍 온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죠.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응, 안녕.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실습실로 가는 길에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대부분은 작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갈 테죠. 그래도 제가 가르친 기술로 먹고 살 거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일이니까요. 실습실에서 아이들에게 용접을 가르치고 기계 조작법을 알려줘요. 여기서 각도가 중요하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일일이 손을 잡아주며 지도합니다. 때로는 다친 아이가 있으면 보건실에 데려가기도 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해요. 너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정밀 가공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조언도 해주죠. 점심시간이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누구네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 누구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도 가끔 아들 민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기는 지금 군대에 있어서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하면 뭘 할지 걱정이에요. 정자 씨 아들은 똑똑하니까 좋은 데 들어갈 거야. 동료들이 위로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에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혼자 먹을 간단한 식사를 차리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저녁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젊은이들 취업이 힘들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민기는 괜찮을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 후에는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실습 내용을 점검하고 안전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죠.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매일 준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일찍 잠자리에 들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변화 없는 일상이지만 나름 평온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한 거겠죠. 하지만 제 과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춰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요. 지금은 시골 공업고등학교에서 실습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과거의 이력은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건 저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제 진짜 모습 말이에요. 동료 교사들도 학생들도 심지어 민기조차도 모르는 제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던 집안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민기였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라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죠. 평소보다 일찍 걸려온 전화라 더욱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기찬 톤이 아니었거든요.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말투도 평소보다 어색했고 특유의 밝은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민기야.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들지?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항상 하던 대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이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기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보고 싶어요. 면회 언제 와요? 이런 말부터 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성 본능이랄까 뭔가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이번 주는 면회 오지 마세요. 바쁘기도 하고 그게. 민기가 말끝을 흐렸어요.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 민기는 제가 면회 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면회 날짜가 정해지면 며칠 전부터 기대에 차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 맞죠? 빨리 와요 하면서 재촉하기도 했죠. 면회실에서 만나면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부대 생활 이야기, 전우들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뭔가 있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두려움 같은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평소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민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 많아서 피곤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민기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말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민기야, 잠깐.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뚜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그런 말도 없이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분명히 느꼈거든요. 불안함이랄까, 두려움이랄까, 심지어는 절망감 같은 것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선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고라도 친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군대 내 사건 사고들이 떠올라 더욱 불안해졌어요.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계속 생각했어요. 평소 민기는 제게 뭐든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일, 시험을 못 본 일, 심지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까지도 다 털어놓았죠. 그런 아이가 이렇게 숨기려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뜻일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민기의 목소리를 되새겨봤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의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단순한 바쁨이 아닌 숨겨진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불안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잠을 설쳤던 탓에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30분이었어요. 어젯밤 민기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학교에 가서도 온종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실습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민기 생각이 났죠. 용접 작업을 지도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니야, 괜찮다. 집중해서 해라. 저는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실습 시간 내내 민기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가 물어봤어요. 정자 씨, 오늘 왜 그래?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평소 밝은 모습과는 너무 달랐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민기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마침내 확실한 결심을 했어요. 민기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했지만 직접 부대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엄마의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방 한쪽 서랍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는 서랍이었죠. 오래전부터 보관해왔던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복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넘은 군복이었지만 아직도 보관 상태가 양호했어요. 그리고 군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출입 패치 하나를 찾았어요. 국방기술원 출입증이었죠. 한때 제가 매일 차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손에 든 출입 패치를 보니 옛 기억들이 스르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었죠. 복잡한 군사 장비를 설계하고 첨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동료들도 제 실력을 인정했었고 나름 성취감도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도면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죠. 우리나라 국방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일을 그만뒀어요. 가정을 위해, 아이를 위해 평범한 엄마가 되기로 선택한 거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민기가 어렸을 때는 아이 키우는 일이 우선이었거든요. 서랍에서 국방기술원 시절 동료들 연락처가 적힌 낡은 수첩도 꺼내봤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대수 박사, 이영진 과장, 최영희 연구원. 아직도 그 종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죠. 연락하기도 어색할 것 같았어요. 동료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결국 일단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전의 경험과 지식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출입 패치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과거의 제 모습을 꺼내는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평범한 공고 교사로만 살아왔는데 다시 그때의 김정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민기부대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을 지키는 건 엄마의 당연한 역할이니까요. 이번에는 평범한 엄마가 아닌 전문가로서 나서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부대 정문 앞에서 잠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큰 철문과 철조망,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의 부대를 보니 왠지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어요. 정문 앞 민원실에서 면회 신청을 했어요. 김민기 상병 면회 왔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죠. 평소 면회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보통은 서류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주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헌병이 난색을 표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고도 없이 면회를 거절당하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더욱이 민기의 어제 전화와 연결해서 생각하니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헌병이 내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무전기로 뭔가 얘기를 나누더니 상황실에서 간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엄중한 분위기였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리니 한 간부가 나왔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군인이었어요.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시죠?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면회가 좀 어려워요. 간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갑작스러운 면회 거부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섞여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큰일은 아니고요. 간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보급 창고에서 장비 사고가 있었어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면회가 제한돼요. 보급 창고 장비 사고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간부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게다가 장비 사고라는 말에서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 고장 아닌가요? 제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부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눈이 약간 커지면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그냥 추측입니다. 요즘 장비들이 복잡해서 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군 장비의 특성상 단순한 인적 사고보다는 시스템 오류나 매뉴얼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보급 창고 장비라고 하니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전에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복잡한 장비일수록 조작 매뉴얼의 문제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간부들이 당황하는 걸 보니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냥 엄마가 아닌 느낌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 질문이 예상보다 예리했던 모양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사가 끝나면 면회 가능합니다. 간부가 공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제 아들이 정말 잘못을 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 씌우려는 건가요? 그건 간부가 말을 흐렸어요. 제 질문이 너무 정확해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간부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민기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갈등이었지만 저는 분노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실을 알아내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한 후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지 연락 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기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간부들의 반응, 말투, 표정. 모든 것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정말로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평범한 엄마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민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꺼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틀 후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오래된 서류 가방에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 넣었죠. 과거 국방기술원에서 작업했던 도면들과 기술 문서들, 그리고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냥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문에서 면회를 신청하자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부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와는 달리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어머님, 이미 말씀드렸지만, 헌병이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줬죠.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앉으며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니 이영환 대위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군인이었어요. 표정이 제법 굳어 있었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까다로운 민원인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님, 이미 설명드렸지만 민기 상병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대위가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조사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탄약 조립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군 장비 파손에 따른 배상 문제도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영환 대위가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민기를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선명한 기술 도면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계한 겁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영환 대위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냥 민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아줌마가 갑자기 기술 도면을 꺼내 들었으니까요. 이 장비 시스템 말이에요. 조립 순서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 설계와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도면을 펼쳐서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이영환 대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도면에 적힌 기술적인 내용들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을 거예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김정자입니다. 국방기술원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민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매뉴얼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제가 보여준 도면과 기술 자료를 보고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지금 당장 민기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그냥 까다로운 민원인 정도로 취급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했어요. 시청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부대는 완전히 얼어붙었으며 이영환 대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환 대위가 급히 내부로 연락을 취했어요. 제 정체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전문성이 마침내 드러난 거죠. 평범한 공고 교사가 아닌 군사 장비 전문가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30분 후 부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어요. 표정이 진지했고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급한 보고를 받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김정자님이시죠? 국방기술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까 이영환 대위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어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안내했어요. 이제는 저를 VIP 대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부대장실은 넓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각종 표창과 부대 연역이 걸려 있었어요. 부대장이 직접 차를 따라주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부대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대장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민기 상병이 담당한 장비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조작 미숙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책임을 민기 상병에게 묻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설계 의도와 다르게 조립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죠. 부대장이 기술 담당 간부를 급히 불렀어요. 국방기술원 출신인 한 간부가 들어와서 함께 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맞습니다. 매뉴얼에 오류가 있었네요. 그 간부가 인정했어요.
제가 예전 군사 장비 실무자였다는 것도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대장이 이영환 대위를 불렀습니다. 대위, 이 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그리고 민기 상병에 대한 징계는 즉시 철회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환 대위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제 앞에서는 꼼짝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김정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민기 상병을 곧바로 만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마침내 안도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아들을 구해낸 거죠. 오랜만에 과거의 제 모습을 꺼내들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장비도 다시 점검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부대장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김정자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단순히 민원을 넣은 시민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라는 압도적 위치로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민기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민기를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야위었고 눈가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얼굴색도 안 좋았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기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표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평소 씩씩하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다, 다 해결됐어. 저는 민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나섰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일 조사받고 주변에서 다 나를 의심스럽게 보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민기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니요. 무슨 소리야?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민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혼자 이런 고통을 견뎠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엄마가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걸 몰랐어. 왜 말 안 해줬어? 민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부대장에게서 제 과거 이력을 들었나 봐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거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내 엄마가 더 중요하고. 민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다행이었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저는 민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니까가 아니라 알아봤으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확신했거든. 이 말이 가장 중요했어요. 단순히 모성 때문이 아니라 제 전문 지식으로 아들의 무죄를 확신했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모성이 저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죠. 정말 고마워, 엄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억울했는지 몰라.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민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계속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제 괜찮아. 징계도 철회됐고 매뉴얼도 바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정식으로 증명된 거지. 저는 민기를 안심시켰습니다. 면회 시간 내내 민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어땠는지까지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됐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엄마가 확실하게 해결했으니까. 저는 민기에게 약속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 이번에 엄마를 다시 보게 됐어. 민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엄마 이야기 듣고 다 놀라더라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제 과거가 아들을 구해낸 거였어요. 사이다 같은 해결 이후의 감동이었지만 결국은 전문성보다 모성이 마지막 승리 요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민기에게서 기쁜 소식이 담긴 전화가 왔어요. 모범병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믿어져? 내가 모범병사가 됐대. 민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우리 민기가 모범병사라니.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아들이 이제는 인정받게 됐다니요. 그런데 엄마,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를 한대. 가족 초청 행사인데 꼭 와달라고 하더라고. 특별히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부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민기가 설명했어요. 무슨 특별한 행사야?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모범병사 시상식이랑 함께하는 가족 초청 행사래. 그런데 엄마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민기가 신비롭게 말했어요. 행사 당일 부대 강당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마음이 설렜어요. 우리 민기가 모범병사가 됐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행사가 시작되고 모범병사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민기의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민기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사회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부대 장비 정비 매뉴얼의 기초를 만든 그분, 김정자 기술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대 위 조명이 저를 비췄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김정자님께서는 국방기술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장비의 설계에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부대 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셨죠. 사회자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나와서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자님 덕분에 우리 부대 시스템이 더욱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장병을 구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기가 무대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아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서 존경과 감사가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왔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대단하시네요 하는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숨겨둔 능력을 꺼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의미 있다는 것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공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낸 엄마이자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술자였죠. 정체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군 조직의 인식도 변했고 저 자신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어요. 엔딩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